네, 오늘 조시는 분은 이제 마법 지팡이로 혼꾸녕을 내드릴 거니까 조시면 안 되고. 니하오마! 박수 쳐줘야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루이지. 하나 둘 셋. Good morning everybody. 준비됐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강희력을. 반갑습니다. 와, 이게 또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올해 임용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초시생들이 많으시네. 일단 한 1시간 정도 OT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강을 조금 1시간 정도 할까 해요. 그러니까 본 강의에 바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멘탈이 바사삭 너무 쉽게 무너져가지고 일단 워밍업을 좀 하고 본 강의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선 그 자료가 몇 개 나갔죠. 오늘 한 4개인가 나왔을 건데 인강생들은 이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OT 자료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름은 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제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릴 테니 저장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5173까지 돼 있죠. 9801가 제 번호고요. 9801. 지금 핸드폰에 저장 좀 해두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또 좀 할 거라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상담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강의 끝나고 상담을 몇 분 좀 하고 나머지는 뭐 전화로 상담을 좀 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 매커리마다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데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은 한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 밤 12시 넘어까지 진행을 해요. 또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밤 11시 넘어서 이상한 전화번호로 전화 오면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창민쌤이 상담하려고 전화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편하게 그냥 창민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저는 제일 듣기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강생들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때가 가끔인데 제가 인강생들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인강생들은 항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뭐 인강드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꼭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안녕하세요. 저 인강생인데요. 그러면 이름이 강생이도 아니고. 그리고 제 이메일은 거기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메일로 뭐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24학년도 임용에서 그 직강생들 90명 중에 40명이 공립 1차 붙어서 합격률이 한 44%? 되게 높은 겁니다, 이거. 사실은. 성의고시학원에서 합격률이 보통 뭐 1, 20% 이상 잘 나오긴 쉽지도 않거든요. 특히 공무원 쪽은 정말 박터지기 심하고. 그리고 이제 19명 합격해가지고 공사립 합치면은 65% 정도 1차는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한 3분의 2는 어쨌든 못해도 사립까지는 1차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가 그 70명 중에 35명이니까 거의 50%죠. 그죠? 네. 공립 1차 붙었고, 그 다음에 사립까지 포함하면 이제 63%니까, 어쨌든 직강 다니면은 한 3분의 2는 창민쌤이 합격시켜 주는구나. 네. 2차는 별개입니다. 2차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 능력으로 이게 다 이렇게 말 잘해서 붙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4학년도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2개 있었는데, 그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전국에 11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명이 직강생이었어요. 그래서 수석 합격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서울은 그 독학으로 붙은 서울대 학생이 수석한 걸로 제가 들었고, 차석부터는 이제 다 이제 제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고, 인천 수석, 부산 수석, 또 그다음에 뭐 충북 수석, 하여튼 수석이 한 대여섯 군데 작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초시 합격생들이 이제 한 9명이니까, 그러니까 직강생이 90명이니까 9명 붙은 거면은 진짜 초시 합격도 많이 한 거죠. 왜냐면은 직강생 90명 중에 초시 합격은 별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시생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9명이나 붙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학 초시가 9명.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졸업하고 나서 초시 또 2명. 그러니까
11명인 거죠. 초시가. 그러니까 초시생이 진짜 많이 붙긴 붙어요. 그러면은 왜 창민쌤은 초시 합격을 많이 시키느냐? 네. 일단 학원 다녀보시면 느끼겠지만 공부를 엄청 많이 빡세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긴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 카페 직관물리에 가입하셔가지고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직강생들은 뭐 저한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오셔서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평일에는 이제 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이제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밴드가 지난주에 하나 새로 팠는데,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직강생들 대상이에요. 네이버 밴드 어플을 까신 다음에, 그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 인강생은 해당 사항 없어요. 2호 직관물리 1단계 띄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OT 진행하는 동안에 뭐를 좀 작성을 해주시냐면은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호구조사가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호구조사가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름, 전화번호, 뭐 학교, 뭐 학점, 그다음에 작년에 시험 쳤었으면 점수가 지금 몇 점 정도 된다. 이거 입력을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실 때 스터디를 좀 같이 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스터디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금요일마다 저녁 6시에 이제 특별관리반 하는데, 이거는 스터디는 아니고 그냥 테스트, 주간 테스트. 이거는 이제 따로 신청을 받아요. 이거는 인강생도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 그 인강생들 그 학원 오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그거 하시면 돼요. 그 제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름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밴드 초청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직강생 중에 이제 요거 참여하실 분들 하겠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반 강제예요. 웬만하면. 이번에도 몇 개더라? 한 5개인가?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예전에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는 양이 좀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긴 하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필수다. 그러니까 임용 붙으려면 그냥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웬만하면은 네, 집이 멀시더라도 네,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거 시험지 답까지 달아 있는 시험지를 드리는데 아예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끝나고 데스크 가셔가지고 뭐 가격은 뭐 얼마 안 할 것 같아요. 한 5,0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링제본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셔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이제 준비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테스트 볼 수 있어요. 인강생들은 제가 1주차 거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데스크에서 책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공부를 편하게 좀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3시에 토요 스터디를 하는데, 직강생들 대상인데, 네, 요거는 이제 5명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좀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되게 편해요. 이게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주변에 최소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민쌤 같은 사람을 주변에 한 최소 5명, 많으면 10명 정도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방향은 당일 배운 그 진도 나간 거에 대한 복습 스터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8시에 오가작통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활 스터디 느낌인데,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 내가 특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라든가, 또는 뭐 복습을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됐어요, 또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뭐 필기를 적당히 하면서 열심히 대답했더니 도움이 됐어요, 이런 이제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제가 요즘에 슬럼프가 와서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같은 통원들끼리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는 거죠. 아, 저도 예전에 뭐 대학 다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뭐 슬럼프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극복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좀 9시가 아니고 8시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9시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수강 신청할 때 9시는 기피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8시, 그러니까 8시 이게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고시생 일과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도 하냐면은 면접 스터디를 병행을 할 거예요. 제가 1차 준비를 해드리는 강사잖아요. 근데 2차 준비를 여러분들한테 맡기니까 2차에서 뒤집어져서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고득점인데 컷보다 막 10점 높은데 2차에서 이게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물리과 학생들이.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면접 스터디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시간 동안에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면서 멘탈 잡는데 또는 이제 뭐 공부 방법 이제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약한 2차 면접 스터디 조금 미리 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네, 면접을 준비를 하면은 확실히 좀 2차에서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거 좀 힘들더라도 네,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잠깐만, 일요일 날 3시에 짝 스터디를 해요. 얘는 2명이에요. 그 5명 스터디랑 2명 스터디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5명 스터디는 사람이 많으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신에 내가 이제 말을 한마디도 뻥끗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속 한 스터디하는 2~3시간 내내 이제 듣고만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개념이 구조화되는 거가 좀 더디긴 해요. 근데 2명 스터디를 하면은 이제 둘 다 실력이 뭐 얼추 비슷하면은 이게 좀 깊이 있게 뭔가 내가 얻어가는 건 없는데, 대신에 내가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개념 구조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2개를 동시에 하시면은 어쨌든 되게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네, 얘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9시에 네, 뭐를 하냐면 네, 수준별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독수리 오형제, 이름을 뭐 일단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캥거루 스터디, 파랑새 스터디,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뭐 실력이 뭐 고만고만한 학생, 여기는 이제 완전 노베이스, 뭐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공립도 한 명 합격했어요. 사립도 아니지, 더 붙었지. 더 붙었어요. 그래서 파랑새 시작한다고 해서 뭐 합격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다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니까, 네, 이것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재학생, 3월달 기준으로 재학생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따로 짜드릴게요. 그래서 1, 2월 달은 이제 요시한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개강하시면은 뭐 줌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녁 타임 때 따로 뭐 하셔도 되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스터디, 그거 말고도 스터디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실험 스터디도 있고요. 나 실험 지역으로 응시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실험 지역으로.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거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실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과교론 어차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교론이 요즘에는 다 탐구 실험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학교 그 교과서 보면 뭐 오매 법칙 이런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총 6문제인데 거의 한 4~5문제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1, 2월 달이 제일 한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1, 2월이 제일 한가다. 시작. 그래서 1, 2월에는 자기 공부를 못 하더라도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많이 경험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최대한. 그래서 얘도 그 뭐 3월부터는 그만두더라도 1, 2월은 무조건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짜드리면은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네 오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따로 타임테이블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뭐야 구글 폼처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 시간대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제가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뭐 월요일 오전 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장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2차 수업 시간 2차가 뭐뭐뭐 있는지 아세요? 2차 1차 말고 2차에서 면접, 수업 실현, 실험 스터디. 실험 스터디는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럼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면접이랑 수업 실현인데 면접은 여기서 이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수업 실현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실험 스터디 하는 것 자체가 수업 실현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수업 실현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업 실현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독관 세 분 앞에서. 근데 그게 기본 포맷이 이제 과학과는 다 탐구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차시는 오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수업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오음의 법칙을 해본 사람하고 실험 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오음의 실험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나멜선 피복을 까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진욱 씨라고 지금 뭐 이제 벌써 이제 장가 가서 애까지 놓고 잘 살고 있는데 그 학생이 컷보다 15점인가? 10점인가 높았거든요. 서울에서 2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진지 알아요? 그때 서울에서 오메 실험이 나왔는데 에나멜선을 안 깐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전류 안 통하면 그냥 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험 안 해본 상태에서 만약에 수업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이래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에나멜선을 브레드보드에 꽂으시고 건전지를 연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이 빠졌어요? 에나멜선을 까고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감점 뭐 그냥 1, 2점 이상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는 목적은 1차 과교론 대비, 그 다음에 2차 수업 실현 대비. 언제? 시간 제일 많은 1, 2월 달에. 알겠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실험 스터디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빼먹은 게 뭐가 있지? 네, 얼추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토일 새벽 6시 반. 새벽 6시 반. 네. 프리뷰 렉처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교가 이제 6시 반에서부터 한 8시까지 1시간 반 정도 그날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좀 노베이스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건 당분간은 뭐 제가 할 거긴 한데 일단 웬만하면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늦잠 자서 뭐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 위해서 이제 실시간 밴드라이브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오시면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보셔도 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따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본인 이제 그 참여하고 싶은 스터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호구조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스터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다 작성 대충 하셨어요? 뭐 궁금한 거? 문제풀이 렉처 스터디는 일단 이제 그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는 건데 재수생이라든가 그래도 물리 그래도 중간 이상은 돼라는 학생이 약간 이제 특강 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교생 선생님처럼 한 뭐 두세 명, 세네 명 모아가지고 따로 스터디룸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렉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약간 교생 선생님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실력이 높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용기 내서 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면은, 거기 보면 렉처러랑 스튜던트 두 개 있잖아요. 렉처러가 이제 그 교생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고, 스튜던트는 이제 그거 듣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모이면은 제가 짜드리면은 이제 시간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 그거 빼먹구나. 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튜. 튜티. 이거는 여러분들 올해는 최소 두 개 이상씩은 다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튜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멘토 멘티인데, 그 제가 올해 총 3가지 정도를 강조를 할 건데, 하나가 특관이고 하나가 튜티인데, 이게 올해 그 출제진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경향이 완전 바뀌었는데, 그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기본 실력을 쌓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근데 기본 실력 쌓는데 제일 좋은 건 튜티이긴 해요. 그 튜티는 뭐냐면은 그냥 멘토 멘티랑 똑같은 건데, 튜티가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튜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모르고 좀 막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창민쌤한테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튜터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내가 막혔어.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창민쌤한테 질문을 해요. 쌤, 이거 나 질문 막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리면 튜터한테 또 설명해주면 되고, 혹은 제가 또 바쁜지라 못 알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그렇게. 근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 질문 받는다고 해서 100%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이 좀 어려운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튜티 질문이 도저히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스킵하셔도 돼요. 그 나중에 우리 더 실력이 쌓이면 그때 해결합시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튜터 하나씩, 최소 하나씩 해서 2개씩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노베이스다, 정말 나는 천하의 노베이스다, 진짜 FMA도 모르다, 그러면은 그냥 튜티로 제가 한 2개를 넣어 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FMA는 안다 그러면은 튜티 하나, 튜터 하나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막상 튜티를 짜드렸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잘못 짜가지고 알고 봤더니 튜터가 더 못해. 그러면 이제 바꿔서 또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1대1 스터디인데, 이거는 만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그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해도 되고, 그러니까 목적은 어쨌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만들자, 또는 이제 뭐 질문하는 걸 떠나서 내가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자, 그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 얘도 반강제. 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인강생들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집이 부산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KTX 타고 서울 오는 거 추천드리긴 해요. 작년에도 부산에서 왔다 갔다 기간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고, 재작년에는 창원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간제 하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근데 어쨌든 그 비싼 돈 들여서 KTX 타고 서울까지 오면은 강의는 안 밀리고 다 들으니까. 그래서 인강생들도 웬만하면은 직강 전환해가지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럼 계속 얘기해 볼게요. 덜 적으신 분들은 맞아 적으시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특권 밴드는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공지를 하고. 물교 특간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물리교육론 공부를 잘 안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차 시험 그 뭐 보죠? 1차 시험 1차 시험에 뭐가 들어가요? 교육학, 전공,
교과 교육론. 보통 이제 물리 교육론, 과학 교육론이라고 하는데 물리 임고생들은 대부분 뭐만 집중하게 해요? 맞아요. 물리 전공이 변별이 워낙 크니까 이거에만 집중하긴 하는데 그게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전공을 잘해도 교육학에서 뭐 7점 나오면은 꽈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꽈락이 있어요. 꽈락이 이제 40%이기 때문에 교육학 20점 중에 40% 8점이 딱 데드라인이에요. 그거 밑으로 받으면은 그냥 끝나요. 그래서 교육학이랑 물교론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교육학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물교론은 어떻게 하지 해서 만든 게 우리 금요일날 특관을 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한 7시쯤 해서 물리교육론 특관을 보기는 보는데 이거는 지금은 당장 안 보고 2월달 가서 2월부터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로 이제 네, 신청을 받을게요. 이거는 직강생 인강생도 신청 가능해요. 인강생 신청 가능하고 그다음에 얘도 인강생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작년에 인강생들한테 이제 약간 이제 그 봉투 모의고사 개념으로 그 물결원 특관이랑 그다음에 요거 특관 시험지를 배송을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꽤 많이 신청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로 가니까 신청자가 너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봉투 모의고사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그 여기 강의실에서만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특히 인강생들은 요때라도 와서 좀 그 시험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인강생들은. 그러니까 확실히 인강생들은 강의 완강률이 30%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30%가 안 된대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어쨌든 강제로 아무리 피곤해도 강의는 안 밀리고 들으니까 인강생들은 꼭 이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직강 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 해야죠. 특히나 1, 2월은. 그죠? 안 바쁘시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실험밴드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5번 독행파 밴드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9번 강의실 개방 시간 강의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8시가 이제 원래 공식 오픈인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원래 밤에는 잠그거든요. 건물 통째로. 근데 이제 비번을 제가 알아내가지고 이거 언제 여기 6시 반에 이거 해야 되니까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건물 비번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토일은 이제 프리뷰 렉처 때문에 6시 반에 새벽에 들어올 수 있는데 평일에는 보통 이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문 잠그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보통 이제 저녁에 9시 반, 일요일은 5시 반.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여기 찾아보시면 청년센터 라브리라는 데가 있어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센터도 있어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부분 뭐 스터디 카페 많이 이제 그 하시는데 그거 제일 스터디룸 그 신청하시면 여기 월세에 여기 얼마죠? 50인가? 50 4명 그죠? 4명 이거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만 오케이? 제 수강생만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맘 맞는 사람들끼리 저기서 뭐 1년 동안에 해도 되고 근데 대부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를 좀 바꾸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한 군데 계속 있으면은 매너리즘에 또 빠지는 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라브리도 갔다가 청년 일자리 센터도 갔다가 뭐 딴 데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신규로 생기거나 알게 되시면 꼭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가 좀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강의는 듣되 마스크는 꼭 착용을 좀 해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뭐지? 덴탈 마스크 말고 이게 뭐죠? 구사 마스크인가요? 네, 요걸로. 그 다음에 학원생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이제 딱 아침에 오시면은 요거 딱 좌석표 이름 꼭 좀 써주세요. 네, 이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도중에 이해 못했을 때는 따라해보세요. 창민쌤, 멍 때리다가 놓쳤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강의를 하다가 2번, 3번 정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강은 웬만하면 안 할 거지만은 계속 질문 3번, 4번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은 보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도 그냥 깔끔하게 3시간, 4시간 강의하고 퇴근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도 이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이제 좀 약한,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 몸을 갈아 넣어서 합격을 1년 만에 시켜주자,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보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대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게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끊으세요. 알겠죠? 게임은 진짜 제가 뭐 관심 있어서 뭐 이렇게 많이 찾아봐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주 회식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음주 회식을 언제 많이 하냐면은 금요일날 이제 특강 끝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특강 끝나면은 일주일이 끝났다고 이제 많이 느끼니까, 그러면 야, 응?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1차에서 안 끝나죠. 2차, 3차 가서 이제 새벽까지 마시다가 토요일날 이제 강의에 아예 못 오죠. 뭐 그러면은 프리뷰는 아예 뭐 한 명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주 회식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회식하고 싶다 그러면은 식사 모임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애 안 됩니다. 네, 제발 부탁인데, 연애해서 잘 되는 경우는 진짜 열애 하나? 지금 이제 직강생 부부가 6커플인가? 지금 이제 애도 낳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직관물인지 나는 솔로인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게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 그러면 1차 끝날 때까지 참아요. 그리고 1차 끝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되면은 두 분이서 잘 사귀면 되고, 뭐 안 되면은 또 뭐 쿨하게 또 학교 가서 또 손 보면 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되게 많이 사귀긴 해요. 1차 끝나고 사귀는 거는 제가 터치 안 할게요. 근데 1차 전에 사귀다가 제 눈에 걸리면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연애는 감정 조절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12번 임고생활 유의할 점. 올해 목표는 뭘로 잡으시냐면은 1차 합격으로 잡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형광펜으로 줄 좀 쳐놓으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최종 합격하겠다, 올해 나는 그냥 무조건 나는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수능 치는 거에 비하면 스트레스 한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나이 먹고 20대 중반, 뭐 나이 많으면 30대, 40대도 꽤 많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거의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힘들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데, 나 올해 아니면 안 돼, 나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못 버텨요. 그거보다는 그래, 올해는 내가 처음이니까 1차만 붙자. 그리고 1차 되면은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만약에 1차가 안 되면은 뭐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약간 이렇게 쿨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멘탈이 안 흔들려요. 이거 지금 제가 임용 강의만 지금 올해 15년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터득한 결론이에요. 그냥 1차만 붙자. 딱 그렇게. 알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1차만 붙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유의사항. 노벨상 타듯이 공부하지 말 것. 네, 거기 형광펜으로 줄쳐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공계 특성상 또는 물리과 특성상 하나에 꽂히면 그거 이해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만 공부해요. 공부할 거 얼마나 많아요. 교육학, 물결원, 뭐 전공도 해야 되고 뭐 문제도 풀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꽂혀가지고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넘어가요. 따라해보세요. 언젠간 이해되리. 진짜
지금은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절대 노벨상 타듯이 공부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팁 하나 그 빨간 펜으로 적어보세요.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 것. 네,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좀 적어보실래요?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 것. 절대 10분 이상 고민하시면 돼요. 10분 이상 고민, 그러니까 10분 고민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맞고, 아니면 뭐 카페에 질문 올리시거나, 아니면 뭐 튜터나 아니면 뭐 다른 짝서디한테 질문 카톡으로 하시든가 뭐 그런 식으로. 네. 아니면은 포스잇을 붙여서 오세요. 토요일 날. 많이 붙여서 오시는 학생은 20개도 붙여서 오시는데, 그럼 강의 끝나고 제가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질문을 받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만약에 6시간 한다. 그러면 저는 6시간 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받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창민쌤한테 해결하고 집에 가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창민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려고 노력하기. 그것도 형광펜으로 좀 줄쳐보시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합격생들이 하는 말.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비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합격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저 창민쌤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게 다예요. 저 특별한 비법 없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해요. 네. 어쨌든 뭐 제가 강의를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강의 처음 한 게 20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 월드컵 그 다음에부터 제가 강의했었으니까 설마 20년 강의했는데 그래도 네, 뭐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플랜 B를 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올해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긴 해요. 그죠? 공동의 목표인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좀 계획을 짜보세요. 그 숙제요. 빨간 펜으로 숙제라고 좀 적어두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는 다음 주까지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올해 안 되면 내가 내년에 그냥 기간제 하겠다. 아니면 뭐 기간제 하면서 임용 준비를 하겠다. 아니면은 그냥 풀타임으로 한 번 더 임용 준비를 한 번 더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 회사 취직할래. 삼성전자 취직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중간에 덜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멘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의 80%가 멘탈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임고 데드라인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맥스 진짜 이 바닥에서 3년 이상은 내가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처럼 구수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나는 될 때까지 하겠다 라든가, 올해만 하고 떠나겠다 라든가, 네, 그런 이제 데드라인을 좀 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 13번 임용 합격하기 위한 3대 조건이 있는데, IQ 130 이상이 되면은 합격하기 유리해요. 자기 IQ 13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큰일 났네. 우리 그럼 굉장히 그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 나 지금 수석이나 차석 졸업했다 또는 졸업할 예정이다. 수석 차석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 과 손 들어보세요. 하나. 없어요. 둘. 나머지는 3.0 뭐 이런 거예요. 큰일 났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스카이다. 손 들어보세요. 스카이. 없어요? 원래 한 명은 한두 명씩은 있는데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웰빙 공부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도 푹 자고 밥도 잘 먹고 막 헬스장 가서 벌크업 해가지고 막 그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임고생 생활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남들보다 월등히 부족한데 어떻게 남들만큼 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죽으라 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거기다가 그러면은 볼펜으로 좀 적어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적어보세요.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좀 적어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적어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적었죠? 그래서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빨리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이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3월에서 5월 그 사이가 거의 제일 좀 위험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개인적인 팁을 드릴게요. 혹시나 이제 관계가 좀 삐걱삐걱해서 대충 느낌이 왔어. 아, 이게 우리의 끝이 다 됐구나.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매달려요. 1차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차면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아예 임용고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여러분들하고 뭐 1년에 진짜 몇십 시간씩, 몇백 시간씩 하니까 별의별 상담을 다 듣거든요. 뭐 집안 얘기, 뭐 친구 얘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방해가 요소가 가장 그 비중이 크지라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그 연애 관계가 되게 크긴 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3월에서 5월 그 사이가 거의 이제 굉장히 군대로 따지면은 이제 2말 1초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지혜롭게 잘 행동하셔야 돼요.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2차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시던가. 그 다음에 시험 경향은 출제진이 교체돼가지고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출처 보시고. 그리고 신유형이 다수가 출제됐는데 이 신유형이 예년에 비해서는 풀기가 더 어려운 고난이도 신유형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쌤 저 풀었는데 채점 해보니까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이번에 좀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특관 있죠. 그 금요일마다 하는 거 특별관리반 이거랑, 그 다음에 1년 전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희한하게도.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왜 그 당해 연도 모의고사에서는 뭐 한두 문제밖에 적중이 안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냈는데 노량진 강사의 자료랑 겹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평가원에서 한 10월 정도가 되면은 여기 결제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아가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다 드려요. 교수님 이거랑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 교육학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올해 교육학 적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평가원 기본 기조는 노량진하고 절대 겹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는 물리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제 모의고사를 되게 참고를 많이 하긴 하셨었어요. 그리고 직관물리도 진짜 많이 참고하셨어요. 그냥 보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작년에는 확실히 티가 나더라고. 아, 이거 많이 배제했구나. 근데 놀랍게도 전년도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모의고사를 제가 노골적으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름아름 구학하셔가지고 나중에 전년도 모의고사 다 풀어보세요. 진짜 교수님들이 거기서 참고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시험의 특징이다. 그러면 봐봐요. 특관이랑 전년도 모의고사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랬죠? 대비 방법은 뭘까요? 특관 열심히 하고 전년도 모의고사를 아름아름 보시면 돼요. 제가 전년도 모의고사는 절대 따로 업로드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업로드 해드리는 순간 평가에서 다 다운받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특관 알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모의고사 알아서 구해서 풀어보세요. 연말에. 알겠죠? 그 다음에 출제진이 이제 교체돼가지고 난이도가 급상승해서 신유형이 다수 출제됐어요. 이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5명하고 2명 스터디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2명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스터디 할 때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구조화가 잘 돼요.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신유형에 대비해서 자기가 멘탈을 안 흔들리고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려면 이거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튜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완전 노베이스다. 손 들어보세요.
잠깐 손 들어봐요. 내 생각에 난 노베이스다. 손 내리세요.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노베이스인데 내 옆에 노베이스가 또 한 명 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전에 이승주 씨가 그렇게 해서 합격했는데 내가 하루 정도 더 빨리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노베이스한테 내가 공부한 걸 알려줘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승주 씨가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주 씨가 천하의 그러니까 역대 이제 1대 물광, 2대 물광, 3대 물광 이렇게 쭉 있는데 이승주 씨가 3대 물광인데 지금 울산에서 지금 중학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막 잘난 척하면서 막 나 선생님 물리 잘한다 뭐 이러면서 수업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같은 학교 언니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지강생이었는데 이 언니도 물광인 거예요. 근데 이승주 씨가 머리를 정말 잘 쓴 게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루 정도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한테 언니 내가 특관 다 정리한 거 알려줄게. 해서 실력이 진짜 빨리 늘어가지고 4학년 졸업할 때 붙었어요. 처음에 이승주 씨가 튜티를 했었는데 좀 이게 좀 튜티니까 조금 이렇게 주는 게 들겠죠? 근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그 튜터하고 튜티하고 이제 갈라섰어요.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베이스다라고 해서 무조건 튜티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만 잘 잡으시면은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네, 출제진 교체된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개강전 할 일 일단은 설명회 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거 다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좀 듣고 오세요. 네,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하여튼 찾아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명사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 올해 그 설명 영상이 있을 거니까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미방 특강 안 들으신 분 하하 듣고 오셔야 돼요. 숙제 빨리 적어 놓으세요. 미방 특강 듣고 오기. 그 다음에 그 1.0 강좌라고 돼 있는데 요게 강의명을 바꿨어요. 1.0 강좌가 아니고 생기 초특강 풀버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몇 강짜리더라? 이게 원래 2달짜리 강의예요. 2달짜리 50만원짜리 강의인데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공부를 하시냐면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주중에 생기초 특강을 네, 들어요. 듣기. 그리고 토일에 본 강의 듣기. 요렇게. 혹시 오늘 진도 뭐 나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오늘 진도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역학? 땡. 전자기. 요 책에 전자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 전자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무조건 해 오셔야 될 거는 오늘 저녁에는 전자기 파트를 듣고 오세요. 다는 못 듣더라도 최대한 좀 듣고 오세요. 오늘 저녁에. 오늘은 웬만하면 1시랑 2시 사이에 맞춰 드릴게요. 강의는 2시까지 할 건데 좀 진도를 쭉쭉 빼는 날은 1시까지도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무조건 1시에 웬만하면 1시랑 2시 사이에 좀 맞춰 드릴 테니까 첫날이니까 또 술 한잔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듣고 오세요. 알겠죠? 네.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첫날에 가우스 법칙하면 우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멘탈 깨진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인데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거를 미리 그냥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 듣고 오라는 게 아니고 진도 맞춰서 조금씩 미리미리 듣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다 들으시냐면은 3월 초?
3월 초. 좀 계획을 짜야겠죠? 하루에 몇 강씩 들으면은 이거 다 완강하겠구나, 이렇게. 이거 교재는 데스크에서 팔 거니까 좀 이따 가시는 길에 교재 사 가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가 2권 사셔야 되죠? 이 책. 요게 작년에는 1.0이었었어요. 교재명이. 요거 하나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셔야 돼요? 그 특관 책, 부교재. 네, 뭐, 링 제본된 거,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2개 사셔서 집에 가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오케이? 황민주 씨 질문. 그 목요일 9시 수준별 스터디는 이거. 네,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모의고사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황민주 씨, 이혜주 씨, 박건호 씨 3명이서 만약에 뭐 캥거루다 그러면 1인당 2문제씩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소스는 그냥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뭐 할리데이 일반 물리에서 가져와도 되고 뭐 수능 기출 문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뭐 임용 기출 문제 가져와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뭐 똑같이 해도 되는데 조금 변형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의 시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번을 정해가지고 편집 네가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노량진 복사집에서 복사를 뭐 우리 팀원들 세부를 해와라 하면은 와서 1시간 정도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정도 이제 같이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혹은 뭐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뭐 스터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은 그 문제 틀린 사람이 네 풀이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제 대충 이제 말로 힌트를 좀 주는 거지. 감이 와요? 또 우리 박건호 씨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1년 공부 계획을 좀 짜오세요. 네, 이것도 숙제. 숙제가 좀 많으니까 잊지 마시고 해오세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좀 짜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대충 무슨 공부를 하겠다. 네. 그 1차 시험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쯤이죠? 11월 23일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11월 말이니까 그럼 이제 11개월 그 연간 계획을 대충이라도 좀 짜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책상에다가 좀 붙여 놓으세요. 아니면 뭐 거울 앞에 붙이든가. 그 다음에 머스트 해버 아이템. 옛날에는 상공 바인더, 상공 리포트지를 많이 썼는데 태블릿 PC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둘, 셋, 넷.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뭐 태블릿 PC 있는 게 편하긴 한데 그냥 옛날식으로 그 모닝글로리 가셔가지고 상공 바인더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꽂는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 종이가 말 그대로 30이니까 구멍이 3개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좋긴 해요. 일반 노트보다는. 왜냐면 그래야 중간에 문제 추가하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공부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연습장 반드시 있어야겠죠. 물론 뭐 태블릿 PC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5cm 잔은 꼭 좀 구입을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기하광학 같은 거 할 때 작도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있으시면 좋겠고. 형광펜은 한 5종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 시간에 형광펜 뭐 이렇게 멘트를 칠 거예요. 그러면 형광펜으로 줄치라는 뜻이고, 그다음 나중에 키로프 법칙 문제 풀 때 키로프 법칙으로 이제 그냥 뭐 쭉 뭐 선형대수 해가지고 뭐 행렬 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풀고 그냥 그 등전이를 색깔별로 칠해가지고 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풀이라 가지고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형광펜 색깔별로 한 5개 정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스잇 뭐 당연히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있어야겠죠? 네. 아니면 뭐 어플 좋은 거 깔아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SNS 탈퇴 꼭 하시고. 네, 그거 별표예요. 인스타, 페이스북 또 뭐 있어요? 쇼츠 또 뭐 있어요? 트윗 뭐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거 탈퇴하시고, 그 나중에 합격하시면 합격장을 그 SNS에 올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멘탈 나가요. 특히 봄 되고 벚꽃 피는데 막 친구들이 막 남자친구랑 둘이서 뭐 뿌이 하면서 이런 사진 있으면 멘탈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꼴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폴더폰으로 바꾸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를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카톡 할 일이 있으니까 뭘 팀원들끼리 뭐 소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대신해서 쓰는 게 좀 괜찮긴 해요. 그렇다 그래서 또 당장 또 엄마한테 엄마 아이패드 200만 원짜리가 필요해요 이러지 마시고, 네, 당근 네, 가시면은 뭐 50만 원짜리 많으니까, 아니면 20만 원짜리도 있죠. 네, 잘 찾아보면. 그다음에 머리카락은 좀 짧게 자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 남학생들은 스포츠용으로 쫙 자르시고, 우리 학생들은 단발머리로 귀 밑 3cm. 그래서 머리 손질하는데 우리 보통 1시간 걸리시죠, 우리 학생들. 머리 감고 말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연애 안 됩니다. 특히 같은 수강생들끼리.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명이서 이제 스터디 하다가 정분이 났어.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하늘도 못 가르죠. 그러면 티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강의 시간에 뭐 과자 먹여주고, 와, 그러면 진짜 제가 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대시하지 마시고요. 강의실에 같이 앉지 마시고, 혹시나 스터디가 되더라도. 그리고 우리 특히 여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엄마 그 결혼 반지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끼고 학원에 오세요. 그래야 아무도 대시를 안 해요. 그래야 편해요. 오케이? 네. 계속 누군가 자꾸 막 관심 있다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아예 접근도 못하게. 그래서 머리 넘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 주인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은 결혼했다 그래요. 그냥. 알겠죠? 결혼했다 그래요. 그냥. 그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통학생. 원거리 통학생. 어디죠? 어디? 영등포면은 근처고. 멀리서 오신 분. 멀리서. 충청도, 강원도, 경기 남부. 없어요? 혹시나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강생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부산이나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올라와요. 금요일 날. 금요일 올라와서 금요일 날 밤에 여기서 자고 강의 듣고 일요일 날 내려가고, 그렇게 금토일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되게 괜찮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특강만 보고 이제 밤차로 다시 내려가고,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국사 자격증은 따셨나요? 못 따신 분 계시네. 빨리 따세요. 네, 별표. 역사는 최태성. 꼭 따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게 진짜 11월 달 가서 정말 이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아예 원서 접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꼭 따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거기 그 1단계 강좌 소개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주 과정이고, 전자기, 역학, 연력학 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는 4주 동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전자기를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양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전기쌍극자까지, 그 다음에 유전체까지 다 싹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류까지 다 다룰 거고, 역학은 그냥 2주 만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체역학, 유체역학이 좀 빡세지, 질점역학은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거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연력학 1주 요렇게.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연력학 2주 만에 끝낸다고 해서 막 울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역학은 사실 딥하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은 오히려 이거 있잖아요. 이 강좌에서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문제풀이까지 다 해놨으니까 네, 그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주교재는 이제 요거예요. 전자기 편. 그 다음에 역학편이 또 나올 건데 이제 아직 제가 교재 작업을 이제 완료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4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숙제. 숙제는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저 물리한 창민 치시면 돼요. 치시면 제 채널이 있거든요.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들어가시면은 그 1200제 해설 강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그냥 그 약간 편하게 가볍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휴대폰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거 좀 기초 닦기가 괜찮아가지고 네. 요게 몇 개더라? 60개인가? 30분짜리로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새벽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라이브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예요. 네. 그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일단 수능 개념을 먼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개념 물리 1, 2 차영 선생님하고 장유수 선생님 계시니까 이분 거를 2배속으로 들으시는 걸 먼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좀 언제 듣지? 다음 주 중에 네. 오늘은 이거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거 여기 전자기 파트 이거 저녁에 다 듣고 오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그 혹시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분 보통 12시 이후에 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12시 전에 자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 잠은 웬만하면 12시 전에 자는 게 좋긴 해요. 12시 넘으면 그 생물학적으로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특히 강의 있는 날은 강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도 12시 전에는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강의 전날은 진짜 10시, 11시에는 좀 주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랑 혼자 공부하는 거랑 스터디 하는 거랑 강의 듣는 거랑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무조건 1순위는 무조건 강의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좀 충분히 주무시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바빠도.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 1, 2월 달에 병행해야 될 게 그 수능 특강을 좀 병행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물리 1, 2 병행. 얘는 네, 1, 2월. 이게 그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저게 완벽하게 좀 베이스가 닦여 있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갭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나는 그 갭은 3, 4월 가면 더 벌어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좀 계획을 짜가지고 네, 수강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으로 제가 네, 추천드리는 거는 370제 강의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진행했던 건데 피트 시험 아세요? 피트 시험? 약대 들어가는 시험? 그거 지금 시험이 이제 폐지가 되는데 그 기출을 제가 다 풀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는데 그거를 1, 2월에 들어도 되고 3, 4월에 들어도 되고 3, 4월쯤 가면은 숙제가 없으니까 그때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상반기 중에 듣는 걸로 그 상반기라고 괄호 열고 좀 적어 보실래요? 그 다음에 4번에 서웨이 대학 물리학 연수 문제 풀이 강의. 예, 요것도 그 수강생들은 그 대부분 다 아마 무료로 지급이 될 거예요. 요것도 상반기 때 듣는 걸로. 그 다음에 퍼펙트 물리 뭐 이거는 뭐 됐고 그 다음에 6번 그 교육학은 잘 들으세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1, 2월 달에 무조건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무조건 1, 2월 달에 무조건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월화에 노량진 와서 강의를 들어도 되고 인강으로 들어도 되고 무조건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스터디로 넘기면 돼요. 무조건. 교육학 공부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딥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교육학이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평가원에서 재채점을 해줘가지고 점수를 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가채점 했을 때 10점인 학생이 다 13점, 14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에브리바디 다 망치거나 에브리바디 잘 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교육학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딱 1, 2월 강의 들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스터디로 돌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물교론 강의는 그 연간 패키지 신청하시면 김창만 쌤 물교론 강의가 그냥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들으세요, 꾸준하게. 그리고 김창만 쌤 강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저랑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이게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이면 김창만 쌤은 약간 이제 예전에 교수님 스타일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평가를 들어봤는데 강의가 진짜 좋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기출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나중에 이게 갑자기 하나로 결합이 딱 된대요. 그때부터는 진짜 뭐 그냥 후광이 비칠 정도로 강의가 정말 좋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만 딱 빡세게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던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네, 김창쌤 강의 들으시면 되고 김창쌤 강의는 되게 좀 슬림하게 진행이 돼요. 전공 강의가 길지 물리 경로는 좀 이제 슬림하게 또 네, 부탁도 드렸고 해가지고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기본 강의 2달짜리 있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 2달짜리 있고 그게 끝이에요 강의가. 그래서 그거를 1년 정도 꾸준하게 들으시는 걸로. 그래서 교육학하고 물리 교육론은 하루에 30분 하루에 30분 하루에 30분 네. 네, 일단 네, 그 정도 할게요. 하고 뒤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거 꼼꼼하게 다 읽어 보세요. 이거 제가 원래 미리 그 하는 잔소리인데 이거 하면은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일단 이거 그리고 나머지 또 빼먹은 거는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혹시 또 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이거 내일부터 할게요. 네,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조교가 하는 건데, 네. 제가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휴대폰으로 켜가지고, 펜드라이브로, 네,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펜드라이브 알림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자다 일어나서 켜서 봐도 되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오면서 봐도 되고, 네, 웬만하면 오세요. 왜냐면 이 큰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하면 너무 뻘쭘하잖아요. 6시 반에 내일 혹시 올 의향이 있으신 분?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헉! 내가 내일 아침에 빵이라도 사드릴게요. 아침에 꼭 와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아, 그 올해는 강의를 좀 슬림하게 가려고 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작년에는 강의를 9시부터 그 3시나 아니면 4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약간 지역적인 내용을 그 토일에는 안 하고 일요일이나 아니 그 월화로 좀 뺐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토일 강의는 보통 1시나 2시 사이에 끝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하고 이제 스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월화 오후에 할 거예요. 그 시간은 여기 교재 맨 앞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여기 표지에 여기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토일 강의는 9시부터 1시까지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고 잘 따라오고 잘 이해하시면은 그렇다는 거고 그거보단 조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지역적인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쭉 주제 그 강의를 하다가 아 이건 좀 일단은 그 약간 지역적인 거니까 이거 따로 빼야겠다 싶은 거를 이때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은 1시 반에서 4시 반인데 요게 제가 이제 그 제 강의 시간이 또 저녁에 있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조금 뭐 30분 정도는 조율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2시부터 6시까지 문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연습 문제를 이때 좀 풀어드리려고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계획은 그런데 네, 얼마든지 변동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화질로 해가지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 시간대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그 영상은 삭제 안 하고 놔둘 거니까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끝?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또 간단하게 또 특강 진행할게요.